이번 영상에서는 괴환 증폭기 세 번째로 괴환 증폭기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형태가 직렬, 병렬, 병렬,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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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병렬, 괴환 증폭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이 괴환 증폭기 네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괴환 증폭기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A라고 하는 게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증폭기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 증폭기의 입력에 XI가 들어가고 출력이 X5로 나오는데, 괴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이 출력 X5가 이렇게 일부가 이제 베타라고 하는 이런 괴환율을 가지고 있는 괴환 회로를 통해서 뭐가 돼요? 피드백이 이렇게 괴환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돼서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되면 이제 부귀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걸 할 때 우리는 X라고 하는 값이 전류나 전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력 쪽이 전류나 전압이 되고 출력 쪽이 전류나 전압이 되게 되면 그걸 조합하면 네 가지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긴 괴환 증폭기에서 이 출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올 때 전류를 따오느냐 전압을 따오느냐 하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출력에서 따올 때 여기를 샘플링 회로라고 얘기하고, 이 샘플링 회로가 전류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가져요. 여기 기본 증폭기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을 때 여기가 샘플링 회로인 거죠. 이와 같은 샘플링 회로에서 이와 같이 병렬로 이렇게 따오게 되면 여기 전압을 이제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병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션트라고 얘기를 하고, 전압을 이제 샘플링하게 돼요. 거기에 반해서 전류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출력 회로, 샘플링 회로에서 이와 같이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이고, 그때 이제 전류를 샘플링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해서 입력 쪽에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샘플링 한 것을 괴한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서 괴한량만큼을 이제 마이너스 값을 하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합회로라고 하고, 이 합회로에서는 전압을 합하느냐 전류를 합하느냐 하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전압을 합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괴환되어 모은 신호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전압을 이렇게 합하기 위해서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렬, 시리즈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을 이렇게 합하게 되는 거고, 전류를 합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탁 가서 걸쳐야 전류를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그런 수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합한다고 한다면 괴환되어 온 전류 값을 갖다 입력 쪽에 병렬이라고 하는 게 션트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전류를 합해서 들어온 신호원의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형태를 구분하기를, 샘플링 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이냐, 그리고 합회로에서 전류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그걸 조합을 하게 되면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부르냐고 한다면, 만약에 입력이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이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직렬, 병렬 하게 되면 입력도 전압, 출력도 전압이니까 전압증 복기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병렬이다, 그리고 이제 출력은 직렬이다 그러면 입력도 전류이고 출력도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증폭기. 만약에 이제 그게 입력이 직렬이고 출력도 직렬이다 그러면 입력은 이제 뭐가 돼요? 전압이죠. 그리고 출력은 전류가 되니까, 전압에다 뭐를 곱해야 되는 거냐면 전류가 되는 거냐면 컨덕턴스를 곱해야 되니까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다. 그거의 반대를 이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다 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환 증폭기 네 가지 형태는 입력 쪽의 연결 형태, 전압이냐, 전류냐, 출력 쪽의 연결 형태, 전압이냐, 전류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때 직렬, 병렬이면 전압 증폭기이고, 뭐 생각해보면 직렬이라고 하는 게 입력 쪽이 직렬이면 뭐예요? 전압이죠. 출력 쪽이 병렬이면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압이니까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렬, 직렬 하게 되면 입력 쪽이 병렬이면
전류죠. 그죠? 그리고 출력 쪽이 직렬이면 전류니까 전류 증폭기. 그리고 직렬 하면 입력 쪽이 전압이고 출력 쪽이 전류니까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전달 컨덕턴스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병렬 괴한 증폭기 하게 되면 입력 쪽이 병렬이면 우리는 전류이고 출력 쪽이 병렬이면 우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입력 쪽의 병렬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해야 이제 그 전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 임피던스 증폭기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의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구조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병렬, 궤환 증폭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 기본 증폭기가 있고 여기 궤환 회로가 있어서 기본 증폭기에 들어가는 신호를 VI라고 하고 나오는 신호를 이제 VO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뭘 걸었냐면 신호원을 걸었어요. 무슨 신호를 걸었냐면 여기다가 전압원을 걸은 거죠. VS 그리고 이제 내부 저항이 RS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출력 쪽에서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따오려고 한다면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따다가 궤한 회로를 통해서 입력 쪽에 이제 되먹이는데 그때 전압을 되먹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는 이런 전압 증폭기를 갖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도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고, 얘가 부교환으로서 이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부교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로가 이제 안정화되는 거지. 안정화되는 것이 뭐냐면 출력이 커지려고 하면 걔를 이제 작아지게 만들고 작아지려고 하면 커지게 만든다 하는 게 이제 그 안정화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부교환의 그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커니즘을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출력 쪽에 VO라고 하는 여기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이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이 커지면 뭐가 되겠어요? 이 교환 회로를 통해서 오는 VF 값도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신호원하고 VF 값이 서로 반대 방향의 기호를 부호를 갖고 있어서 얘가 빼지는 값이에요. 부교환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원에서 얘가 빼지기 때문에 뭐 VS라고 하는 값이 일정한데 VF 값이 점점 커지면 뭐가 작아지겠어요? VI 값이 작아지겠죠. VI 값이 작아지면 VI에다가 A배만큼한 것이 VO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들어오는 이 출력되는 신호가 점점 커지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교환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가 작아지는, 즉 안정화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궤환율 베타라고 하는 값은 여기 VO가 이렇게 들어가서 VF가 나오기 때문에 V5분의 VF라고 쓸 수 있고, AVF라고 하는 피드백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득값, 여기서는 전압이기 때문에 AVF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이러한 수식들은 우리 앞 영상에서 일반적인 X값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도를 했던 수식들이 되겠어요. 그거에서 이제 그대로 따온 거고, 여기서는 전압 증폭이기 때문에 AVF라고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직렬, 병렬, 궤환 증폭기에 해당되는 실제 회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따왔어요. 이 회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입력 신호가 VS 있고 RS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여기 VO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는데, 지금 Q1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와 Q2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두 개 있어서 2단 증폭기이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출력에 지금은 궤환 증폭기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출력에서 입력 쪽에다 이제 되먹이는 거예요. 근데 출력하고 입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출력 쪽 이렇게 생긴 전압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과 입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RF라고 하는 저항하고 여기 RE1이라고 하는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과 입력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궤한 회로가 되는 거고, 이때 궤한 회로가 출력 쪽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전압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샘플링 해오는 거냐면
전압을 이렇게 샘플링 해다가 입력 쪽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직렬로 갖다가 붙이는 거죠. 만약에 얘가 입력 쪽에 병렬로 붙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 여기 베이스 쪽에 가서 이렇게 걸쳐야 병렬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으면 뭐 직렬이라고 하는 건 루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프로 이렇게 R21이라고 하는 값이 루프로 형성되어 있으면 직렬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가 실제적인 회로이고 얘가 입력 쪽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출력 쪽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쪽이 전압으로 이제 되먹이는 거고 출력 쪽에서 전압을 샘플링 해 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전압 증폭기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렬, 직렬, 교환 증폭기를 살펴보게 되면 입력 쪽이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증폭기의 앞에 보면 여기 병렬로 되어 있어서 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류를 갖다가 합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력 쪽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직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샘플링 해오는 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샘플링 해오니까 입력 쪽이 전류, 출력 쪽도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증폭기다. 얘가 이제 부기화원으로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출력 전류가 점점 커지려고 한다면 부기화원에 의해서 걔가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게 작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O라고 하는 값이 점점 커지면 여기 괴한 회로를 통해서는 IFB라고 하는 값이 점점 커지고 이 IFB라고 하는 것이 커지면 입력 쪽에서 들어온 전류원 값 IS 값에서 이렇게 빼기 때문에 II 값이 작아지는 거죠. 얘가 작아지면 IO라고 하는 값이 작아져서 결과적으로 IO가 커지려고 하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IO를 작게 만드는 안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교환율 베타 I, 지금 I라고 쓴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전류 증폭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요 교환하는 걸 보면 베타 I의 입력 쪽이에요. 뭐 IO라고 하는 이쪽이죠.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IO분의 IFB 값이 되는 거고, AIF 피드백이 있을 때 전류 이득 값은 이렇게 1 플러스 AI 베타 i분의 AI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얘가 이제 뭐가 그 기본 증폭기의 전류 이득보다도 피드백을 걸었을 때의 전류 이득 값이 작아지는, 즉 부교환을 갖고 있는 그런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회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입력 쪽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갖다 걸고 출력 쪽이 있는데 출력 쪽에서 이게 이제 직렬로 가져왔느냐 병렬로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입력과 출력에 걸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가 걸쳐 있냐면 RF라고 하는 거하고 RE1이라고 하는 게 입력과 출력 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출력 쪽에서 따오기를 이렇게 따왔잖아요. 만약에 VO라고 하는 여기 VO라고 하는 여기에서 병렬로 이렇게 따왔다고 하는 전압을 따온 거지만 지금 출력 쪽에서 이렇게 따왔으니까 출력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따왔다.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E1과 RF로 이렇게 하니까 전류를 이렇게 따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입력 쪽에 베이스 쪽에 연결했기 때문에 병렬 연결했다. 만약에 직렬 연결한다고 한다면 앞 예제처럼 여기 에미터 쪽에 연결해야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력 쪽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출력 쪽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쪽이 전류 그리고 출력 쪽도 전류라서 전류 증폭기의 형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렬 교환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직렬, 출력도 직렬이라고 하는 얘기죠. 입력이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갖다가 이제 더하는 거니까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쪽은 전압이고 출력 쪽이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가 되니까 트랜스 컨덕턴스, 입력에다 이제 컨덕턴스를 곱해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회로부터 부교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와
되겠죠. 뭐 앞에 생각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IO라고 하는 값이 커지려고 한다면 궤환 회로를 이렇게 통해서 VFB라고 하는 값이 커지고 이 VFB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이 VS에서 VFB를 빼니까 VI 값이 작아지고 이 작아진 거에다가 이제 H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VO 값이 된다 하는, 그래서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 G, 지금 베타 G라고 하는 값, 여기 임피던스 값이죠. Z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임피던스 값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IO, 여기 이제 그 피드백을 될 때, 궤환될 때 IO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되고 여기 VFB가 출력이 되니까 IO분의 VFB가 돼서 얘가 이제 임피던스 성분을 갖고 있는 베타 값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득 값이에요. 이득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지금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니까 뭐예요? 컨덕턴스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의 피드백을 갖고 있을 때 이 값은 뭐 1 플러스 A 베타분의 A인데 여기는 AG고 여기는 AZ, B 베타 Z 값이 돼서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직렬 궤환 증폭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회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뭐 앞에 우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안 보이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회로로부터 출력해서 그 병렬로 따온다고 한다면 어디서 따왔냐면 여기 VO1 나가는 곳으로부터 여기서 따와야 병렬로 따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 밑에서 따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출력 쪽에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직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입력과 출력 사이에 걸쳐 있는 게 요 R2라고 하는 저항이니까 이 R2라고 하는 저항이 지금 출력 쪽에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그런 값이니까 이게는 직렬로 따온 거고, 직렬로 따온 것을 입력 쪽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기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베이스 쪽에 가서 걸쳐야 되는데 지금은 에미터 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직렬이다. 그래서 입력 쪽이 직렬, 출력 쪽도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 쪽이 전압, 출력 쪽이 전류가 돼서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궤환 증폭기 네 가지 형태 중에 마지막으로 병렬 궤환 증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증폭기하고 궤환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입력 쪽이 이렇게 션트 병렬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전류를 합하는 거잖아요. 그 전류원에다 이렇게 전류를 합하는 거고, 이 병렬 출력 쪽에서 병렬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전압이기 때문에 입력 쪽에 전류에다가 뭘 곱해야? 임피던스를 곱해야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 임피던스 증폭기, 그리고 이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이제 부교환으로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력 쪽에서 뭘 가져오냐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점점 커지려고 하면 이와 같이 점점 커지려고 하면 여기 이제 요게 궤환 회로를 통해서 온 이 전류값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전류값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입력된 전류, 신호원으로부터 온 전류값에서 이만큼을 빼기 때문에 II라고 하는 기본 증폭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이 작아져서 거기다가 A 값을 곱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출력 전압이 커지려고 하면 이러한 메커니즘들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작아지는, 뭐 작아지려고 한다면 거꾸로 이제 더 커지는 값, 그래서 안정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궤환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베타 G라고 하는 게 V5분의 VFB.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베타 G의 오른쪽 여기 이제 이거의 궤환 회로로 보면 입력 쪽이 되는 거죠. 그 베타 입력 쪽이 V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V5분의 여기 이제 출력 쪽은 IFB니까 IFB에서 궤환율이 이렇게 되는 값이고, 그리고 피드백을 가졌을 때 이득 값은 지금 이 증폭기가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이기 때문에 AZF 이렇게 써놓고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병렬 궤환 증폭기의 실제적인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샘플링 하기를 출력 전압에서 이제 병렬로 이렇게 샘플링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입력과 출력 사이에 걸쳐 있는 걸 보게 되면 뭐냐면 RF라고 하는 이런 저항값이 이렇게 걸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출력에서 병렬로 했으니까 전압을 이제 샘플링 해온 거고, 입력 쪽에다 갖다 톡 걸치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우리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교환 증폭기 네 가지 형태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뭐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입력이 병렬, 직렬, 그리고 이제 출력이 직렬, 병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입력 쪽이 병렬, 직렬인 것들을 따왔고요. 출력 쪽이 병렬, 직렬인 걸 따왔어요. 그래서 먼저 입력 쪽을 보게 되면 이 왼편에 있는 회로에서 입력 쪽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회로에 보면 여기에 병렬로 되어 있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 쪽을 보게 되면 왼쪽 회에 있는 회로는 여기는 병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여기는 직렬로 되어 있는, 즉 우리는 입력 쪽이 직렬, 병렬, 출력 쪽이 병렬, 직렬인 이로와 같은 회로를 가져왔어요. 왼쪽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압증폭기가 되는 거고 직렬, 병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이제 병렬,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입력 저항이에요. 입력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을 이렇게 들여다본 값을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이 되는 거죠. 입력 저항. 그러면 여기 괴한을 갖고 있는, 피드백을 갖고 있는 입력 저항은 어디에서 들여다본 거냐면 여기서 들여다본 이 값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본 그걸 우리는 RIF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입력 저항, 피드백이 없을 때, 괴한이 없을 때의 입력 저항 RI하고 RIF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고, 출력 저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 증폭계 출력 저항이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본 저항이 RO라고 하는 값이고, 그리고 여기 피드백이 있을 때의 값을 ROF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RO하고 ROF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뭐 병렬, 직렬, 전류 증폭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여기 RI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있을 때의 값을 여기를 RIF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I하고 RIF의 관계고, 마찬가지로 출력 저항도 여기 기본 증폭기 RO하고 그리고 이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는 ROF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직렬과 병렬에 따라서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것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정성적인 것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량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값이 왜 이만큼 커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성적으로 커지는 건가 작아진다 하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해석을 위해서 먼저 왼쪽에 있는 회로의 입력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냐면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압을 갖다가 이제 되먹이는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직렬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RI하고 RIF를 이제 우리 관계를 찾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직렬 전압을 봤을 때 여기 교환 회로에 괴한 회로를 이렇게 들여다본 저항값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하고 요 괴한 회로에 여기에 있는 저항값하고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 어떤 저항값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항값이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기본 증폭계 RI에 비해서 피드백을 갖고 있는, 교환을 갖고 있는 RIF 값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뭐 얼마만큼 커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정량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영상에서 안 하고 다음에 한다 그랬고, 그러면 이와 같이 입력 쪽이 직렬일 때 커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커지냐면 입력이 직렬일 때 입력 저항 RIF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 RIF라고 하는 것은 괴한이 있을 때 입력 저항 값이고, 이제 RI라고 하는 값은 괴한이 없을 때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 값인데, 커진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커지냐면 이만큼 커진다. 그걸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다. 우리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지는 거는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량적으로 해석을 안 했죠.
주면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궤환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 영상, 이번 영상이 아니고 앞에 발표했던 영상에 뭐 대역폭이 증가한다, 그리고 뭐 디스토션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그런 뭐 곱하면 증가하고 나누면 감소하는 양을 궤환량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커진다 그랬으니까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정량적인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입력 저항 RI, 기본 증폭계 입력 저항 RI하고 이제 괴한을 갖고 있을 때 입력 저항 RIF의 관계인데 지금 뭐 같이 생각해 보면 괴한 회로를 들여다본 저항값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 저항값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값을 RI라고 한다면 RI하고 R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저항값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값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력 쪽이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입력 저항은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작아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에 계산하더라도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병렬일 때 입력 저항 RIF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이 RIF라고 하는 값은 RI에 비해서 작아지는데 얼마로?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출력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 게 RO하고 ROF의 관계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뭐 입력 저항의 직렬 병렬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출력 저항은 쉽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출력 쪽에 피드백 궤안으로 되어 있는 이 쪽으로 들여다본 저항값이 R이라고 한다면 ROF라고 하는 값은 RO하고 R이 서로 병렬 로 되어 있는 그런 값이죠.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작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ROF라고 하는 값은 RO에 비해서 작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이제 병렬일 때 ROF라고 하는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ROF는 RO에서 비해서 작아지는데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게 되면 출력 쪽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류를 따가고 있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RO하고 ROF가 있을 때 이쪽으로 들여다본 저항값이 R이라고 한다면 ROF는 RO하고 R이 서로 직렬 연결이 있으니까 이 ROF는 RO에 비해서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이 직렬일 때 ROF 값은 커진다. 그래서 커진다면 ROF 값은 RO에 비해서 A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한 증폭계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뭐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성적으로 구한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환 증폭계 4가지 형태, 그래서 입력 쪽의 연결 형태, 전압이냐 전류냐, 출력 쪽의 연결 형태, 전압이냐 전류냐에 따라서 직렬, 병렬, 교환 증폭계.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렬 그러면 뭐예요? 전압이죠. 그죠? 출력 쪽이 이제 병렬, 샘플링 해오기를 병렬로 했다면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입력 쪽이 병렬 그러면 갖다가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합한 거고, 출력 쪽이 직렬 그러면 전류를 따온 거기 때문에 전류 그래서 전류 증폭기라고 하는 거고, 직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렬 그러면 여기 전압이 되는 거고, 여기 출력 쪽에 직렬 그러면 전류가 되니까 이거는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가 되고, 요 병렬 하면 이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된다 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어떤 괴한 증폭계 형태,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회로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구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